대장은 약 1.5m 정도 길이로서 크게 상행결장, 횡행결장, 하행결장, 구불결장, 직장으로 나뉘는데요. 이곳에 생긴 암을 대장암이라고 합니다. 대장암의 병기는 종양의 침윤 정도, 림프샘 전이 여부 및 원격 전이 여부에 따라 크게 1기에서 4기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일부 1기는 내시경적 절제술을 시도해 볼 수 있지만 대부분은 절제 수술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은 대장암 발생률이 매우 빠르게 증가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특히 50세 이하 젊은 대장암 환자의 비율이 미국이나 유럽 등 다른 국가들에 비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젊은 층에서 식습관이나 생활습관 등과 관련된 대장암 발생의 위험 요인이 높을 수가 있는데 대장암 국가검진 연령이 50세부터이기 때문에 50세 이하 연령층의 검진 접근성이 50세 이상에 비해 비교적 제한된다는 점이 이러한 현상의 원인 중 하나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대장암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암 중 하나입니다. 국가암정보센터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남녀 전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암 중 대장암은 2위를 차지했는데요. 대장암 발생 주요 원인으로는 고지방, 저섬유식 등 서구화된 식습관, 노화, 유전적 요인 등이 꼽힙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는 건강검진을 위한 대장 내시경이 많이 보편화되어서 대장암이 초기에 발견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 대장암에서 가장 흔한 증상 중 하나는 무증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대장암이 초기를 지나 진행하게 되면 암덩어리에서 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혈변이 비교적 흔한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내강이 비교적 작은 왼쪽 대장에서 암이 생겨서 폐색이 진행하게 되면 변비나 배변 습관 변화가 나타날 수 있고 내강이 비교적 큰 오른쪽 대장에서 암이 생기면 폐색 증상은 드물고 출혈이 인지되기 어렵기 때문에 증상 없이 지내다가 빈혈 때문에 발견되기도 합니다. 암덩어리가 점점 커지면 손으로 만져질 수도 있고 폐색이 심해져서 배가 심하게 아프고 부른 상태로 내원하거나 완전 폐색으로 인해서 장이 썩거나 구멍이 난 상태로 인해 복막염 심하면 폐혈증, 쇼까지 동반되어 응급실에 내원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은 수술 기법이 발달해 미세 침습 수술, 즉 절개 부위를 최소한으로 줄여 인체의 상처를 최소한으로 남기는 복강경과 로봇 수술이 대장암 수술의 90% 이상을 이루고 있습니다. 25cm 이상 배를 가르는 기존의 개복 수술법에 비해 미세 침습 수술은 작은 구멍을 통해 복강 내 가스를 넣어 부풀린 후 카메라와 기구를 넣어 수술을 진행하기 때문에 수술 후 통증과 합병증이 적고 회복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실 로봇의 사전적인 정의에 따르면 로봇이란 어떤 작업을 자동으로 수행하는 기계 장치를 말하는데요. 아직까지 수술의 영역에서 로봇 수술이란 사람인 집도의의 조종에 의해서 시행됩니다. 1980년대 말에 미국 육군이 전투지에서 집도의가 현장에 있지 않더라도 원격 수술을 시행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을 모색한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서 2000년경에 출시와 FDA 승인이 되면서 임상 적용이 빠르게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대장뿐만 아니라 간담체, 위장관을 포함한 대부분의 외과 영역, 비뇨의학과, 산부인과, 이비인후과 등등 많은 수술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술 개발을 통해서 로봇의 성능이 계속 좋아지고 있고 로봇 수술의 기술적, 종양학적 안정성에 대한 연구 결과들이 축적되면서 미세 침습 수술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국내 대장암 5년 생존율은 초기에서 1기 95%에서 100%, 2기 90에서 95%, 3기 75%에 이릅니다. 완치율이 다른 암에 비해 높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초기에 증상이 없어 발견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에 건강검진에서 분변 자멸 검사, 대장 내시경 시행을 통한 조기 발견이 대장암 예방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개복과 비교하면 개복 수술은 큰 창상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환자가 수술 후에 회복하는 데 오래 걸리고 유착이나 상처와 관련된 합병증 발생률이 높은 반면에 복강경이나 로봇을 이용한 미세 침습 수술은 몇 개의 구멍과 작은 절개창만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환자의 회복과 미용 측면에서 확실한 이점을 가지면서 개복과 동일하게 대장암을 절제할 수 있다는 점이 차이점입니다. 복강경과 비교하자면 관절이 없는 복강경 기구와 달리 로봇 수술에서는 로봇팔의 관절을 사용해서 복강경으로는 접근이나 술식 수행에 어려움이 있던 부위에서의 자유로운 움직임이 가능하고
우수한 3차원 고해상도 영상과 사람의 손떨림이 없는 미세 조종력과 제어력을 제공하기 때문에 수술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직장암 수술은 좁은 골반 안에서 진행되면서 비뇨 생식계 기능과 관련된 신경들을 섬세하게 보존해야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로봇 수술이 크게 도움이 됩니다. 대장암 진단에는 일반적으로 병력 및 신체 검사, 영상 검사 및 대장 내시경 검사를 포함한 여러 단계가 포함됩니다. 일부 직장암의 경우 직접 촉진해서 확인하는 직장 수지 검사만으로도 진단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지만 가장 정확하고 효과적이며 조직 검사까지 동시에 할 수 있는 대장 내시경이 가장 중요한 검사입니다. 50세 이상인 경우에 시행하는 것이 권장되고 있는데요. 대장암은 대부분 선종성 용종에서 시작해 수년간에 걸쳐서 암으로 진행되기에 증상이 없더라도 대장 내시경을 통해 용종을 제거하면 대장암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대장암으로 진단된 후에는 암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 CT 스캔, MRI 검사 및 PET 스캔과 같은 영상 검사를 통해 치료 방침을 결정하게 됩니다. 로봇 수술은 로봇 연결이나 기구 교체 등의 시간이 소요돼서 개복이나 복강경에 비해서는 수술 시간이 비교적 약간 더 긴 편이고 시야와 기구 조작을 위한 복강 내 공간이 잘 확보되어야 원활한 진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안정된 환자의 정규 수술에서 활용됩니다. 안전하게 미세 침습 수술을 받을 수 없는 환자, 즉 미세 침습 수술이 기술적으로 용이하지 않거나 종양학적인 결과를 저해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개복 수술을 시행하는 것이 외과적 원칙입니다. 예를 들면 대장암의 폐색이나 천공의 합병증이 동반된 응급 상황이나 과거의 수술로 유착이 심한 경우 개복 또는 제한적으로 복강경이 더 유용하고 환자에게 안전하며 암의 심한 주변 침범으로 인해 주변 장기를 동반 절제하거나 절제연을 안전히 확보하는 데 개복이 유용하다면 무리한 미세 침습 수술보다는 개복 수술이 장기적으로는 더 좋은 예후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전체 대장암 수술 중 복강경이 70에서 80%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거의 다 로봇 수술이며 소수의 경우에 개복 수술을 진행하는데요. 하지만 응급수술의 경우 개복 수술 비율이 아주 높습니다. 최근에는 로봇 수술의 비율이 점점 높아지는 상황이고 로봇 수술의 이점이 큰 직장암의 경우는 로봇 수술이 30에서 40% 정도까지 차지합니다. 일반 복강경과 같이 복벽에 구멍을 뚫고 이산화탄소를 주입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로봇용 투관침을 거치합니다. 투관침에 로봇팔을 연결한 다음 로봇과 연결된 로봇용 카메라와 수술기구들을 투관침에 삽입하여 복강 내에 위치시킵니다. 집도의가 조종석에서 카메라와 수술기구를 조종해서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수술이 종료되면 로봇과 투관침을 제거하고 상처를 봉합합니다. 수술 후 관리는 복강경 수술에서와 동일합니다. 로봇 수술을 망설이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가의 수술이라는 점입니다. 로봇 수술에 투입되는 기본적인 장비, 기구들은 일회용이거나 사용 횟수에 제한이 있기 때문인데요. 로봇 수술은 다른 수술에 비해 수술 시간이 긴데 최근 들어 기구와 장비가 발달하면서 단축되어가는 추세입니다. 로봇 수술을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모든 수술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수술의 안전성과 효과의 최대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환자분들의 입장에서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로봇 수술이 가능한 기관을 선택하시는 것이 되겠고 의사의 입장에서는 이 환자분에서 로봇 수술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을지 판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로봇 수술은 전문적인 첨단 장비를 다루고 정밀한 기술을 요하는 수술인 만큼 로봇 수술 센터가 있는 전문적인 기관을 찾으셔서 수술 경험이 풍부하고 대장암 치료 전문성이 높은 의료진의 진료를 받으시기를 권하며 아마 환자분들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서 잠깐! 잘못된 의학 상식을 바로잡아 건강도 지키고 상식도 키우는 Yes or No. 탄고기를 많이 먹으면 대장암 발병률을 높이나요? 맞습니다. 적색육과 가공육 섭취가 대장암의 위험 인자인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고요. 고기가 고온에서 조리될 때 생성되는 특정 발암 물질들이 대장암과 관련이 있다는 여러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의학 상식 깨치기 Yes or No. 두 번째.
수술 방법 중 로봇 수술은 합병증이 가장 낮고 완치율이 가장 높나요? 물론 로봇의 성능이 점점 좋아지면서 수술 완성도가 향상되어 합병증 감소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부분은 있지만 아직은 로봇 수술이 다른 수술법에 비해 확실하게 예후가 우월하다는 것은 증명되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안전한 수술을 위해 개복 수술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도 있고 기존의 복강경 수술과 관련된 기구들도 함께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최신 수술, 고가의 수술이라고 해서 반드시 모든 경우 가장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각 환자에게 맞는 가장 적합한 수술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대장암 예방법은 일상 속 생활 습관 개선입니다. 평소 붉은색 고기와 가공육 섭취를 자제하고 고기 섭취 시 채소를 곁들이는 것이 좋은데요. 더불어 스트레스와 지나친 공복은 소화액 분비를 자극해 장벽을 손상할 수 있으므로 규칙적인 식사와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껏 말씀드렸듯이 로봇 수술로 더욱 정밀하고 완전한 수술이 가능해졌고 앞으로도 로봇 수술은 더욱 많이 시행될 것이고 더욱 발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수술에 사용되는 기술 자체보다도 중요한 것은 수술의 내용 그리고 각 환자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최적의 치료법을 선택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또한 적당한 운동을 포함해서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시면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으신다면 대장암 예방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대장암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 오더라도 치료 결과가 더욱 좋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모든 대장암 환자분들의 쾌유를 빌고 힘내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